기계가 좋은 걸 갖다 놓고 대리점이 좀 영세한 데보다 경영난이 좋고 많이 나가는 데는 좀 좋은 품질로 만들려고 하는 대리점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같은 KCC라도. 네. 그런 건 소비자가 모르고 있어요. KCC 걸로 해줘요? 그걸 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좋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이런 유통 과정을 알아보니까 이제 조금은 좀 이해가 되겠죠. 아, 예. 완전 새로워요.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히 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1편 찍었을 때 처음 유튜브를 알려주셨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요, 예. 소비자분들이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이거 모르면 소비자가 홍보됩니다. 저희 소비자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슈퍼에서 초콜릿 하나를 사 먹더라도 그렇지. 이게 어떻게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냥 완전체만 딱 가지고 먹는데 잘 살펴보면 원자재가 있을 거고 유통하는 데가 있을 거고 또 뭐 과정들이 많을 텐데 창고 같은 경우는 소비자 입장에서 주문을 하면 완전체가 딱 와서 딱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호에 관련돼서 창호의 유통 과정 흐름을 네. 소비자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번 1편, 2편, 3편으로 해서 그러니까 창호에 대한 물류, 두 번째는 정직한 도움은 어떤 회사인가, 그 다음에 3편에는 시공에 관련돼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은 창호 유통.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어떤 회사죠? KCC. 그렇죠. KCC. LG. LG가 이제 LX라고 그러죠. LX. 이런 브랜드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대기업이니까. 이제 아파트 신축을 짓는데 브랜드 아파트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KCC, LX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KCC 본사에서 이 완성창을 만드느냐, LX 본사에서 이 제품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점을 통해서 만들어요. 대리점. KCC라는 회사의 대리점이 전국으로 따지면 1000개 넘을 것 같은데. 훨씬 더. 예를 들어 1500개라고 할게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2000개라고 할게요. LX도 마찬가지로 대리점이 있을 거예요. LX를 좀 깎아내가지고 자기네 것만 제작할 수 있게끔 KCC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영림 것도 같이 대리점을 경험을 할 수 있는데 LX는 딱 LG 것만, LX 것만 제작을 할 수 있게끔 대리점을 안 내줘요. 1000개라고 할게요. 1000개. 자, 그러면은 이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샤시를 원자재만 가지고 창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리 대리점도 또 따로 있겠죠. 샤시하고 유리하고 같이 하는 경업해서 대리점은 많지가 않아요. 별개예요? 그렇죠. 또 이제 그 규모가 있는 데는 이제 유리하고 샤시하고 같이 하는 데도 있겠죠. 그러니까 샤시 공장이 유리하는 데서 유리를 받아서 너네 이제 문짝을 만들어 줄 테니까 유리를 문짝에다 끼워주는 것까지 해라. 그럼 얼마 더 주겠다. 안 그러면은 맨 유리만 갖다가 자기네가 이제 오사이 박아서 실리콘 긁어서 완성창으로 소비자 집에 시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소비자 집에 시공을 할 수 있는 완성창이 있죠. 완성창을 만들려면은 프레임 있잖아요. 원자재. 네. 그거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그러는데 프로파일만 갖고 이제 만들 수가 없거든요. 문짝에 끼워지는 모해야. 그 다음에 이제 문짝이 굴러가려면은 로어가 있어야 돼요. 문짝과 문짝 사이를 붙잡아주는 MC라고 그러는 거 있어요. 이제 그런 부자재가 있어야 되고, 또 방충망이 또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이 본사에서 제작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리점에다가 창호를 제작할 수 있는 원자재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자재가. 그래서 대리점에서 만드는 겁니다. LX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리점이 있는데 LX 하우시트가 있어요. 근데 또 완성창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도 대리점이에요. 대리점. 니네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완성창이라고 만들어라. 3, 5, 7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거의 그런 형태로 대리점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에 만약에 KCC 창으로 교체를 했어요. 집이 막 좀 되니까 누수가 생겨서 물이 막 질질 들어와요. 가을에 시공했는데 장마철에 비가 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KCC 본사 창호사업부에 전화해서 우리 집 비서니까 와서 고쳐줘라. 그 대리점 계약한 데다가 가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대리점이 경영난으로 어려워서 문을 닫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사에서 다른데 내가 대리점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 대리점에다 돈 주고 하세요. 돈 주고 해야지. 거기는 대리점에서 우리가 시공도 안 했고 그랬는데 왜 해주겠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네. KCC라는 그 KCC 프로파일 원자재가 공급이 잘못됐다면 해주겠죠. 원자재가 잘못됐다면 시공이 잘못됐으면 시공이 하는 거죠.
LX도 그러면 LX는 특별하니까 LX 콜을 했는데 해주느냐? 거기 대리점에다 해야죠. 대리점에 예를 들어가지고 문을 닫았다 그러면은 뭐 딴 데 알아봐서 해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메이커를 보고 하잖아요. 뭐 시공이 됐든 원자재가 됐든 네. 소비자 입장에선 네.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대리점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 책임을 지는 건데 계약하려면 계약서 있어야 되잖아요. 이 계약서를 캐시 본사에서 계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리점에서 계약했잖아요. 여기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 대리점 중에도 규모가 굉장히 큰 데가 있겠죠. 네. 규모가 좀 작은 데가 있겠죠. 그래서 KCC는 제품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유리도 있잖아요. 그죠? 유리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잘 만들면은 니네 이맥스 클럽이라는 마크를 붙여줄게. 해운사 제도를 해서 이 전기가 다 이맥스 클럽 해운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운사를 적용을 해서 대리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처럼. 그렇죠. 샤시도 마찬가지예요. KCC 본사에서 야 노로도 니네 KCC 정품만 써? 거기 안에 들어간 보강심도 KCC 것만 딱 써? 그런 제작 시방대로 그대로 하는데 샤시도 이맥스 클럽이라는 해운사 제도를 적용해서 대리점 관리를 하고 있어요. 샤시는 이제 용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잘라다 이렇게 용접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좀 대리점도 재정이 튼튼하고 좀 괜찮은 데는 자동화로 생산하는 대리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장화. 그죠. 네. 그 제품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기계가 좋은 걸 갖다 놓고 대리점이 좀 영세한 데보다 경영관이 좋고 많이 나가는 데는 좀 좋은 품질로 만들려고 하는 대리점들도 많이 있겠죠. 그죠? 같은 KCC라고. 네. 그런 건 소비자가 모르고 있어요. KCC 걸로 해줘요? 그건 끝이란 말이에요. 그쵸.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LX 코도 마찬가지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워낙 우리나라를 지배해온 대기업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그냥 끝 해버리고 샤시는 어려운 거야. 이걸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맞아요. 경우가 그냥 굉장히 많이 있죠. 샤시 해주세요 하고 끝이죠. 그죠? 예, 그런 뭐 뜻이 세부적으로 때문에 뭘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유통 과정을 알아보니까 이제 조금은 좀 이해가 되겠죠. 아, 예. 완전 새로워요. 대리점도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고 그러겠죠. 법인사업자가 있고 그러면은 그 계약서를 쓴 법인이 얼마나 오래된 거냐. 문 닫으면 안 되니까. 네. 재정 능력이 어려워서 2,000개가 되는 법인이 있고 개인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생겼으며 대리점이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직원을 만약에 10명을 내가 고용을 하고 내가 대리점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꼭 2집씩을 계속 만들어야 돼. 근데 비수기 때는 한 집을 못 만들어. 그럼 출근하잖아 10명이. 그러면 사장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 보면은 에이 접고 다른 거 하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또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그 대리점이 얼마나 많이 오래됐고 또 매출은 얼마 돼 있고 그런 것도 안 나와요. 조그마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잡코리아라든지 기업 정보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네이버에 최소한 그 정도로 언제 설립됐고 그런 거를 구분해서 소비자가 또 이게 자 계약서를 없이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구두상으로만요? 그런 경우도 가짜로 계약서를 따로 쓴대요. 그게 뭐냐면은 부가세 별도. 만약에 견적이 1,000만 원이 나왔어요. 1,000만 원. 이게 10%면 100만 원이에요. 1,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부가세를 안 끊으면 1,000만 원 계약해요. 그러면은 가짜 계약서를 쓰겠죠. 이렇게 하는 데는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100만 원 얹어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경비 처리하면 되거든요. 집 고치는 데 쓴 거기 때문에 경비를 인정을 해주니까. 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공사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인사사고라든지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했는지 건설업체에 등록이 된 업체인지 이 정도는 알아보고 공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는요. 정직한 도움이 어떤 회사인가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직한 도움 완성창 진짜 따뜻하네.